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의 153페이지입니다. 기초정보관리의 전기 이월 작업, 전기 이월 작업들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 전기 이월이라는 것은 전기의 자산부채 자본을 이월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3일패션이라는 회사를 오늘 회사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기 자료가 이 프로그램에 들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오늘 회사 등록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전기부터 2019년도부터 회계 처리를 이 프로그램을 해왔다면 다 들어 있는 거죠. 그거는 프로그램적으로 자동으로 해결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왜 전기 이월 작업을 수기로 입력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한번 여기를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계속 사업자가 단기에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사업자입니다. 왜냐? 올해가 지금 6기라고 입력을 했죠. 6년째 사업을 하는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업자가 단기에 프로그램을 이번에 처음 이걸 쓰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전기에 대한 자료가 프로그램에 없으므로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이월 등을 입력하여 단기에 필요한 전기 자료를 이월 받을 수 있는 메뉴가 전기 이월 작업이라는 거죠. 본 작업을 통하여 계정별로 전기 잔액을 이월 받을 수 있으며 비교식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당해년도에 개업을 한 사업자나 단기 이전부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기 결산을 하고 마감 작업을 한 사업자는 입력할 필요가 없겠죠. 전기부터 해왔다면 이걸 자동으로 다 이월 시키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월 받기 때문에 입력을 하지 않겠으나 우리는 신규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아니고 6년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자료가 있어요.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아직 입력이 안 된 거니까 우리는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해보죠.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을 할 거예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네, 여러분 책에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딱 있죠. 154페이지. 이걸 보면서 입력을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계정과목 그동안 공부하셨지만 자산이라는 계정과목은 없죠. 유동자산, 이것도 계정과목 코드가 있지 않아요. 당좌자산도 계정과목 코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계정과목 코드가 있는 건 뭐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할 때는 당좌자산하고 1억 1,000만 원을 한꺼번에 툭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쭈쭈쭈쭈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입력을 하면은 당좌자산이 지가 딱 알아서 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요령으로 입력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의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딱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열리고요. 자동으로 집계하는 양식은 오른쪽에 여기 딱 있어요. 여기서 집계가 일어나고 우리는 여기다가 그냥 쭉 하나씩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딱 클릭하시고 제일 먼저 현금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코드를 모르니까 코드란에다가 한글로 현금 엔터. 그러면 코드 도움창이 현금자 들어가는 거 4개가 보입니다. 맨 위에 현금이니까 그냥 엔터. 그리고 엔터 한번 치면 차변에 커서가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자, 1280만원 입력하는 요령 12800은 한자씩 입력하시고 뒤에 땡땡땡은 여기 플러스 착 누르면 땡땡땡 입력됩니다. 그리고 엔터 플러스 바로 밑에 있죠? 엔터 치시면 밑으로 내려와요. 자, 이제 당좌예금은 아직 코드 모르니까 당좌하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 당좌예금 102번
256번 당좌 차월 두 개가 보이죠? 당좌 예금에서 엔터. 또 한 번 엔터 쳐서 차변의 커서가 오면 38950은 한자씩 넣으시고 38950 뒤에 땡땡땡은 플러스 그리고 엔터 이런 요령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네. 자, 나머지 요령 똑같습니다. 자, 외상매출금 입력하고 여섯 번째 줄은 제 설명을 듣고 같이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까지는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줄은 저하고 같이 설명을 듣고 같이 하겠습니다. 두 장만 넣으세요. 세 장은 필요 없고 두 장만 입력하고 엔터. 네. 네. 그리고 엔터. 엔터. 네. 거기 한번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거기를 더블 클릭. 네. 거기다 한번 입력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세요? 그렇게 하면. 두 글자. 계정 갖고 두 글자만 입력해서 찾으면 됩니다. 네. 거기 더블 클릭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 자리. 네. 여기 한번 더블 클릭. 몇 걸렸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닫아버리고 닫았다가 새로 실행하세요. 아니 됐으면 하시고. 더블 클릭.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 마우스로 그 셀을 더블 클릭. 여기서 한번 네, 그러면 해결돼요. 엔터. 숫자. 자, 외상매출금에서 왜 제가 여러분 보고 멈추시라 그랬냐면은 여러분 외상매출금은 지금 금액이 820만 원이고 그 밑에 대손충당금을 입력할 차례잖아요. 항상 여러분 우리 자산 배울 때 자산의 차감 계정은 그 자산의 다음 번호를 코드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108번의 다음 번호니까 109번을 써야지. 만약에 111번을 쓰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111번도 대손충당금은 대손충당금이에요. 그러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차감 계정을 입력할 때는 그 자산의 다음 번호로 꼭 써야 된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109를 써야 됩니다.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차감 계정이 뭐가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거 차감 계정이죠? 그러면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그러면 비품 코드의 다음 번호를 써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대변 쪽으로 커서가 넘어갈 거예요. 거기다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82 플러스 엔터. 네. 그래서 대손충당금 또는 감가상각 누계액 이것이 차감 계정이니까 자산의 다음 번호를 꼭 쓰세요. 자, 계속 입력하세요. 입력하면서 문제 생기는 건 저한테 얘기하세요.
개정 과목 검색할 때는 두 글자만 넣는 겁니다. 세자 필요 없어요. 두 글자만.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맨 마지막에 입력하는 개정 과목은요. 개정 과목을 이렇게 바꿔서 입력해 주세요. 맨 마지막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그 개정 코드를 쓰지 말고 2월 이익잉여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 213번을 써야 돼. 여기다 213을 직접 써야 돼. 어디? 건물? 건물은 202번이니까 203번 맞았고, 차량 운반부는 없었네? 네, 비품은 그 다음 번 213번을 바로 코드로 넣어야 돼. 200 검색하지 말고. 네, 213번 바로. 그러니까 차감 개정은 검색을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 위에 있는 자산의 다음 번호를 바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정확히 다 입력했다면 여기 밑에 요 차액이 있죠? 요 차액이 0 하고 나와야 지금 정확히 입력된 거예요. 차액이 없어야 돼요. 0.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려야죠.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고치라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고칠 때 여기 차액이 0이 나올 때까지만 고치면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우리 지금 전기분 재무상태표에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다가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입력을 하느냐. 자, 전기에는 이익잉여금이 미처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금액은 같은 금액인데 전기의 재무상태표에 기록할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안에 있는 개념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회차가 바뀌었죠. 이거 전기는 이 5기고 이게 6기란 말이에요. 6기에 넘어와서는 아직 결산도 안 했기 때문에 6기에 있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걸 써요. 전기에서 2월 됐다. 장부를 마감하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개정 과목이 바뀝니다. 전산상에서 그렇게 바뀌어요. 전산상에서. 왜 그러냐면 똑같은 개정 과목을 쓰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똑같은 개정 과목의 것이 전기 건지 2월 된 건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새로운 코드를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필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2월 이익잉여금이란 전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전산에 입력할 때는 왜 코드를 달리 쓰지? 전산에서 코드가 똑같으면 전기 거하고 헷갈리니까 그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기분 재무상태표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곧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입력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 결과 볼까요? 네, 이런 요령으로 입력하면 된다. 입력하고 나서 자산 총계, 부채 자본 총계 이런 거 체크해 보시고 여기 차익이 0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왜 상품에다 동그라미 했냐면은 이 상품의 재무상태표의 상품은 이제 잠시 후에 입력하는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기말상품 재고액란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손익계산서 수정 항목이 아니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여기를 와서 고쳐야 된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375번 2월 이익잉여금은 377번이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나타내는 금액이에요. 예.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입력할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입력할 때 우리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할 때는 2월 이익잉여금 코드 375번 코드로 입력해야 된다. 네, 그 두 가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행 팁을 보죠. 시험에서는요, 개정 과목이나 금액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수정하는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뭐 대손충당금을 하나를 빼먹는다든지 빼놓는다든지 감가상각 누계에게 금액을 틀리게 입력해 놓는다든가 이래가지고 누락된 건 추가하고 또 숫자가 틀린 건 고치도록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제대로 정확히 고쳤다면 차액은 0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입력하실 때 시험에서 보는데 만약에 비품이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데 비품은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입력하려고 요 자리를 어떻게 이거 삽입을 하냐 이렇게 가끔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삽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밑에 빈자리에다 넣으시는데 코드만 자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빠졌더라 그러면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되는데 213번이라고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위치를 요 사이에 끼워서 넣어야 되는 게 아니다. 예,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다 입력을 하고도 나중에 이 창을 닫았다가 다시 열면 코드 순으로 지가 알아서 딱 정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빠진 거는 중간에 끼워 넣는 거 아니라 엑셀처럼 뭐 워드처럼 줄 끼워 넣기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누락된 건 밑에다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입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현금 입력하고 당좌예금 입력해야 되는데 서두르다가 보통예금 이거 쭉 입력을 다 해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당좌예금이 빠졌네. 여기다 끼워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다 그냥 102번 당좌예금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네. 자, 손익계산서로 다음 문제는 이제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입력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일 패션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종이로 된 손익계산서를 보고 우리가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는 입력할 때 다른 건 이 재무상태표와 똑같이 이렇게 가는 글씨로 되어 있는 게 계정 과목입니다. 모두 다 똑같습니다만은 딱 두 군데 상품 매출원가는 상품 매출원가라는 계정 과목 써주시고 법인세도 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법인세 계정 과목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가는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계정 과목이에요. 굵은 글씨는 통합하는 명칭이고요. 그래서 굵은 글씨지만 계정 과목인 게 손익계산서에는 법인세 이거 하고 상품 매출원가 이거는 계정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입력하셔라. 계정 과목을 검색할 때는 언제나 두 글자만 입력하셔라. 자, 입력합시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바로 밑에 있죠? 전기분 재무상태표 밑에.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양식이 나타납니다. 여기다 쭉 입력을 하면은 오른쪽에 여기에 자동 집계가 탁탁탁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 매출액부터 입력을 해볼까요? 네, 매출액 상품 매출을 넣어야죠. 그래서 상품 엔터 치면은 상품 매출 401번 엔터. 금액은 500516 플러스 500516 플러스 그 다음에 상품 매출원가 또 상품하고 엔터 치면 매출원가 451번 보이죠? 밑으로 내려와서 엔터 치면은 이렇게 짠 하고 팝업 창이 나옵니다. 왜냐? 상품 매출원가라는 것은 그 내역을 통해서 입력하는데 상품 매출원가 공식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당기 상품 매입액을 플러스해서 맨 밑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은 그것이 매출 원가다 이겁니다. 그 매출 원가 산출 근거가 이 양식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가운데 있는 건 다 뭐죠? 가운데 있는 것도 매출 원가에 영향을 주는 항목들이에요.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입력하지 마시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만 넣으시면 매출원가가 고쳐진다 이거죠. 자, 기초상품 재고액이 550이니까 5500 플러스 엔터. 당기상품 매입액은 255350, 255350 플러스. 그러면 기말상품 재고액은 입력하느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했던 상품이 이쪽으로 자동으로 오는 겁니다. 이건 여기서 못 고쳐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말상품 재고액이 1050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가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상품을 고쳐셔야 돼요. 자, 여러분은 아마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위에 X표 있죠? 닫기 누르면 이렇게 매출원가가 250, 350, 000 나타납니다. 네, 매출원가 맞죠? 250, 350, 000. 다음에 이제 급여.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정확히 여기다 입력을 해 주셨다면 오른쪽에서 12번 당기순이익이 책에 있는 당기순이익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서 일치하면 오케이.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만약에 수정하라는 문제가 나온다. 언제까지 수정해야 돼요? 이 당기순이익이 시험지에 있는 당기순이익과 일치하면 이제 다 고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역시 순서는 관계가 없어요. 공유생비가 꼭 저기에 있어야 되느냐? 밑에다 넣어도 된다 이겁니다. 재무상태표와 마찬가지. 빨리 하셨나봐요? 다 되셨나요? 좀 남았어요? 네, 좀 기다릴게요. 다 하셨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왜 전기분을 우리가 수기로 입력해야 되느냐? 전기까지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넣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가볼까요? 예, 157페이지 밑에 있는 수행 팁을 한번 보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추가 등록하거나 수정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상품 매출원가의 기말상품 재고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을 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면. 시험에서는 자료를 정확히 입력하게 되면 시험지하고 당기순이익이 일치해야 된다. 예,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분 원가명세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회사는 도소매업이에요. 그러니까 원가계산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인 경우는 이것도 입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자료가 없는 거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어요. 이거는 어느 회사나 다 있는 겁니다. 법인이라면 다 있어요. 개인 회사에는 없지만 법인이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전년도 법인기업의 당기순이익과 그 전전년도에서 이월된 이익잉여금을 보여주며 주주총회를 통해 처분한 잉여금에 대한 내역들을 작성하게 된다. 여러분 그 이익잉여금, 2월된 이익잉여금이 뭐예요? 2월 이익잉여금. 우리가 조금 전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입력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전기분 이익잉여금에 있는 2월된 이익잉여금은 전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당기의 2019년도에 당기순이익, 2018년도에 2월된 이익잉여금, 이걸 플러스 해가지고 올해 2020년도, 지금이 2020년도가 6기니까 2020년도 주주총회에서 이거를 처분을 합니다. 배당을 할 것이냐, 어디에 적립을 할 것이냐, 그 처분 내역을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작업은 초기 2월 작업이에요. 1월 달에 하는 초기 2월 작업. 그런데 주주총회는 언제 해요? 2월 달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처분 내역을 입력할 것은 없습니다. 주주총회 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가만 볼 거예요. 이게 2월 이익잉여금 이라는 양식인데 이대로 되어 있는가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어볼까요? 자, 열려있는 창 좀 닫아놓고, 자,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보니까 당기순이익 이거는 제대로 넘어왔죠. 금방 손익계산서 입력했으니까. 아무 데이터도 없지만 조금 전에 손익계산서를 입력했기 때문에 그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은 자동으로 이쪽으로 딱 패스해 줍니다. 그런데 뭐가 없느냐? 전기에 2월된 이익잉여금, 여기 지금 비어 있어요. 왜냐? 전전년도 2018년도 자료가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그걸 책을 보고 입력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2018년도에 2월 된 것이 23102 플러스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2019년도에 발생한 당기 순이익하고 2018년도에 2월 해서 넘어온 전기 2월 이익잉여금하고 이 두 개를 더해서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5,290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아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을 했던 거예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우리가 입력했던 금액이 아마 이 금액일 겁니다. 50290000. 전기의 당기순이익하고 그 전에 넘어온 2월 이익잉여금을 더해서 2020년도로 2월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에는 제5기에는 이거를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안 부르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처분 내역은 이 자리에 입력을 하는 건데요. 여기 현금 배당이면 현금 배당 얼마, 주식 배당이면 주식 배당 얼마 이런 걸 여기다 입력하는 건데 주주총회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입력하는 사항이 아니다. 자, 여기 처분 확정일자 여기 입력해 줄까요? 주주총회 날짜 거기 나와 있죠? 처분 확정일자 2020년 2월 27일. 네. 그리고 이 창은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 창은 닫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초정보관리에 이제 마지막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여기 159페이지에 있는 수행 팁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159페이지 수행 팁을 보시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금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375 2월 이익잉여금과 일치해야 한다. 네, 일치 아마 할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입력했던 금액하고 일치합니다. 자, 이제 거래처별 초기 2월 하면은 기초정보관리가 다 끝납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2월은 뭐냐? 우리가 지금 자산부채 자본 모두 다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했기 때문에 다 전기께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당좌 예금이라든가 이게 어느 은행 건지 보통 예금은 어느 은행 건지 거래처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또 외상매출금이 어느 기업 어느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인지 이런 것이 지금 자료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한 것을 토대로 해서 거래처별 초기 2월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 우리 회사의 경우에 지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이 계정 과목이 채권 채무에 그리고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들.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초기 2월을 할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거래처별 초기 2월 기초정보관리의 맨 밑에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 지금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일로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으므로 기능모음을 눌러서 오른쪽 상단에 기능모음이라는 메뉴 이거 가끔 쓸 겁니다. 수업시간에 기능모음 눌러가지고 연동이라는 곳에 불러오기 있습니다. 불러오기 그리고 예 해주실까요?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자산부채 자본이 전부 넘어옵니다. 이걸 다 할 필요는 없고 예금과 채권 채무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금 당좌예금 클릭하시고 책을 보시면 당좌예금이 어디 거다 나와 있습니다. 국민은행 거죠? 그러면 코드란을 여기서는 더블 클릭해 주세요. 직접 여기다 국민 입력하지 마시고 코드란을 여기서는 더블 클릭하십시오. 그래서 여기다 입력하세요. 국민
국민은행 당좌 98001 여러분이 아까 1교시인가 2교시에 거래처 등록했던 그 코드입니다. 자, 거기다가 입력하세요. 38950 국민은행을 검색하셔야죠. 그러니까 코디나라 검색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당좌예금이 지금 여기 당좌예금이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당좌예금에 여기 거래처를 입력했더니 여기 차액이 0 나왔죠. 금액도 물론 정확하게 돼야 돼요. 자, 그런 요령으로 이번에는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에 여기 오른쪽 코드란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신한 엔터. 그러면 신한은행 검색되죠? 엔터 치시고 금액은 41616 플러스. 그리고 엔터 치고 나서 여기 차익이 0 떨어지는가 보세요. 0 나와야 돼요. 그 다음 외상 매출금 거기 160페이지 보고하는 겁니다. 자, 외상 매출금 딱 클릭해줘요. 지금 차익이 820 나왔죠? 오른쪽에 코드를 더블 클릭 해가지고 첫 번째 거래처는 코디죠. 코디 엔터. 코디나라 엔터 치시고 470만원 4700 플러스 엔터. 두 번째는 데일리룩이죠. 여기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 데일 엔터 350 3500 플러스 엔터. 그래서 외상 매출금도 밑에 차익이 0 나오는가 확인하시고. 예. 그 다음이 받으러음입니다. 자, 받으러음은 좀 복잡하니까 받으러음은 좀 대기를 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외상 매출금까지 다 하셨나요? 자, 받으러움이 왜 복잡하냐? 지금까지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입력할 때는 옆에 거래처가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막혀 있어요. 입력이 안 돼요. 입력 불가. 그런 메뉴는 받으러움, 지급어음, 차입금 같은 거예요. 자, 그런 메뉴를 만나면 여러분은 그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새 창이 짠 열립니다. 여기다가 입력합니다. 자, 역시 코드는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검색을 하세요. 자,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멋쟁이. 만기일로 커서가 넘어가죠. 만기일은 거기 비고에 보면 나와 있네요. 2020, 0620. 예, 어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력할 사항이 많습니다. 어음 번호도 등록해 줘야 돼. 입력해 줘야 됩니다. 004. 자, 004. 앞에 세 자리 먼저 넣고. 그다음에 2019. 자, 2019. 이 연도예요. 연도. 그다음 1220. 이게 12월 20일 날짜예요. 1220. 그 다음 1, 2, 3, 4, 5, 6, 7, 8, 9 이 9자리 끝에 9자리는 1년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음번호 전자어음번호인데요. 전자어음번호 입력할 때는 앞에 3자리 가운데 8자리 끝에 9자리를 구분해서 입력하셔야 여러분이 오류 없이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편해요. 자, 금액은 240만원짜리죠. 2400 플러스. 네. 금액 2400 플러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수치 구분. 자수와 타수가 있는데 자수는 뭐고 타수는 뭐냐? 멋쟁이라는 거래처가 직접 발행했으면 자수. 멋쟁이 거래처가 아닌 타 거래처가 발행했으면 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멋쟁이가 발행했다 해서 비고해 보니까 수치급은 1자수. 자수해 주시고. 자, 발행인은 뭐냐? 발행인은 멋쟁이가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음표 단추 눌러서 멋쟁이 엔터 해주시고, 배서인은 없네요. 자기가 직접 발행이기 때문에. 자, 엔터 치시고 4번 발행일자는 비고에 나와 있죠. 발행일 거래일이 2019년 12월 20일이다. 이거 고쳐야 돼요. 2019-1220. 또 밑에 거래일자로 내려왔죠. 2019-1220. 날짜 같은 거 정확하게 넣어야 됩니다. 어음의 종류는 전자어음입니다. 전자어음은 코드가 이렇게 숫자로만 길게 돼 있으면 다 전자어음이에요. 어음 번호 앞에 가나 이렇게 한글 번호가 있으면 약속어음입니다. 숫자로만 되어 있는 긴 번호는 전자어음 번호입니다. 그래서 전자에서 엔터. 지급기관이 거기 비고에 있습니다. 국민은행 용산지점. 그래서 여기 물음표 단추를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국민은행 은행 검색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확인. 그 다음에 밑에 지점은 용산지점이라니까 용산만 넣어주셔도 되겠죠. 엔터 되겠습니다. 자, 어음이 한 장이니까 이렇게 입력이 되죠. 만약에 받을 어음이 여러 장이다 그러면 여기다 계속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액이 0 나오면 다 입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닫아야 되는데 닫을 때는 여기를 닫습니다. 예, 딱 닫으면 아까 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네. 네. 자, 이제 초기 2월이 몇 개 남았어요? 외상매입금하고 미지급금 남았죠? 이거는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외상매입금 이렇게 선택합니다. 여기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을 콕 찍어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렇게 훤히 열려 있죠? 여기다 바로 입력합니다. 코드란을 더블 클릭하시고 멋쟁이 검색해서 받으러움을 더블 클릭했나봐요. 네. 외상매입금을 클릭해줘야 돼요. 외상매입금.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오른쪽에 멋쟁이에다가 검색해서 4662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여기 더블 클릭해야지. 더블 클릭해가지고 신사 숙녀로 해서 4천만원 40 플러스 플러스 엔터. 그러면 밑에 차익이 0 떨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미지급금 딱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코드란 더블 클릭해서 믿음 엔터 3천만원 30 플러스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여기 더블 클릭 또 해서 현웅. 여러분 더블 클릭 대신에 F2 눌러도 돼요. 키보드로 F2 키. 네. 현웅 컵나라 가가지고 20 플러스 플러스 엔터. 밑에 차액 0 넣었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시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까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실기 수업을 처음 하면서 기초정보관리를 다 끝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에서 몇 점짜리가 나오냐면 10점 배점. 네. 100점 만점에서 이 기초정보관리는 10점만 출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기초정보관리 우리 한번 해봤어요. 자,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할 겁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하고 배점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내일부터 전표 입력 들어가고요. 전표 입력과 관련된 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전표 관리 시험 봐야 되잖아요. 예,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실기이기 때문에 이론에 비해서 진도가 많이 나갑니다. 실기는 그렇겠죠. 이론은 책에 한자 해야 되니까 좀 더디게 나갔는데 실기는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갈 수 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여기 전부 프로그램을 닫으시고 컴퓨터 종료하시면 돼요.
네, 잘 가요.